야, 이거 좀 안타까운데요. 전기차 할인이 이제는 뭐 당연한 게 됐죠. 큰 틀에서 보면 전기차도 결국 내연기관차처럼 가격이 내려온다, 가격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으로 인해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지는 브랜드도 있고, 테슬라는 단일 모델 판매량이 10배나 오르고 소비자들도 가격이 내려가서 좋아하는 상황에 웃지 못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다 보면 여러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이 브랜드의 전망은 어떨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는 쉐보레입니다. 아니, 쉐보레가 왜? 내년이면 이코노스 EV도 출시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원래 있던 전망은 뭐였나요? 이코노스 EV는 공개 때부터 저렴한 가격이 눈길을 끌었던 차입니다. 전기차가 한창 비싸던 때에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짜리 전기차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가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 가격이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차라는 걸 감안해서 국내에는 넉넉하게 1천만 원 비싸게 들어온다 해도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5천만 원에서 보조금 평균 1천만 원 정도를 빼면 4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잘하면 3천만 원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미국 현지 가격이긴 해도 국내 브랜드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의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6보다 공개 당시만 해도 약 1,300만 원 정도 저렴했으니까요. 이코노스 때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지 크기도 꽤 큰 차라는 걸 짚어드렸습니다. 길이가 4,845mm, 너비가 1,913mm, 휠베이스가 2,954mm인 차입니다. 모델 Y보다 길이는 95mm 길고 너비는 15mm 좁고 휠베이스는 64mm가 긴 거죠. 토리스 전기차보다도 제연상 수치가 큰 거라서 거의 중형 SUV에 가까운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요? 트랙스까지만 봤다면 이런 합리적인 가격을 기대했겠지만 우리는 트레일 블레이저를 봐버렸고요. 출시 시기도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오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괜찮을까 싶은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드냐고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다른 브랜드는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이코노스 EV의 시작 가격 4천만 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이 당시에는 모든 전기차가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던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전기차를 저렴하게 출시할 생각을 안 할 때 말 그대로 유일한 가성비 전기차였고, 심지어 중국 회사가 아닌 GM이라는 글로벌 브랜드에서 만든 차였기 때문에 괜찮게 보였던 겁니다. 공개하고 얼마 안 있다가 출시가 됐다면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코노스 EV가 처음으로 공개된 게 작년 9월쯤입니다. 고작 1년 사이에 전기차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성비 전략이 자리를 잡았고 가격 정상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게 중국 시장만 중심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 브랜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테슬라까지 참전했으면 말 다 했죠 뭐.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하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한다는 걸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KGM도 있습니다. KGM이 시장에서 가격 견제 역할을 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브랜드들이 테슬라와 KGM이라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보거든요. 이미 토레스 전기차는 3천만 원 중반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테슬라 모델 Y는 4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게 한국 전기차 시장입니다. 여기에 기아도 가세를 해서 EV5를 토레스 전기차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EV5를 공개하면서 NCM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의 가격을 4,700만 원에서 6,700만 원 사이로 발표했잖아요. 가성비를 가져가고 싶다면 4,700만 원에 출시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5천만 원대일 가능성이 높은데 보조금을 생각하면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중반대가 되겠죠. 여기에 3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EV3 같은 차들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렇게 형성된 시장 가격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대로 전기차를 출시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코노스 EV는 뭐가 문제인가요? 일단 아직 국내 가격이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구매 가격이 4천만 원대로 들어올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면 트레일 블레이저 가격이 3천만 원 중후반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겹치게는 못할 거니까요. 그러면 4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 가격이 과연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냐 이겁니다. 모든 전기차가 비쌀 때는 저렴하게 느껴졌던 가격이지만 지금은 테슬라도 4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재 기준이고 이코노스 EV가 출시되는 시기면 1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건 결국 그만큼 전기차 평균 가격은 더 낮아져 있을 거고 보조금은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에 이코노스 EV가 공개됐을 당시만큼 매력적인 차로 한국 소비자들한테 다가올 수 있냐는 건데 무려 1년이 지난 뒤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테슬라만큼 저렴한 가격을 어필하고 이 가격 덕분에 판매량 상승에 도움이 됐다는 걸 강조하려면 보급 물량도 엄청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달 만에 10배나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출고 능력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작 한 달 동안 4,200대 넘는 판매량을, 그것도 모델 Y 혼자서 달성을 했고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 차랑 비교해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코녹스 EV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상 국내 배정 물량도 우선순위로 해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시장 평균 가격은 많이 내려왔고 아직도 여전히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저렴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큰 틀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부품도 더 적지, 만드는 공정과 시간도 적게 들어가지, 그에 따라 인건비도 줄어들지, 이건 생산 단가 측면으로만 봐도 당연한 거라 1년 뒤에 이코녹스 EV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과연 가성비 전략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잘 될 것 같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기차 시장 평균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꽤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죠.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코녹스 EV도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내 전기차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새롭게 출시되거나 출시 예정인 차들을 기준으로 하면 레이 전기차 다음으로 토레스 EVX, EV5, 모델 Y 대략 이런 순서로 비싸지죠. 차의 크기, 국산이냐 수입이냐를 따졌을 때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코녹스 EV가 출시된다면 어느 쪽에 위치하겠어요? 모델 Y랑 비슷하거나 모델 Y보다 살짝 높은 가격이겠죠. 차체가 모델 Y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고 딱 평균 가격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코녹스 EV의 판매량이 걱정할 정도로 안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그리 좋게는 안 봅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이미 출시 예정인 신차가 너무 많습니다. 국내 브랜드만 봐도 어떤가요? 기아는 EV5뿐만 아니라 EV4, EV3, EV2, EV1까지 출시 예정입니다. KGM은 토레스 픽업 트럭이 순수 전기 모델로 나올 거고 KR10도 순수 전기 모델이 나올 겁니다. 특히 토레스 픽업 트럭은 당연히 토레스 전기차보다 저렴하게 나올 차입니다. 왜? 이미 KGM은 동일한 차명을 가진 SUV보다 픽업 트럭을 더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렉선보다 렉선 스포츠가 훨씬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토레스 픽업 트럭은 보조금 포함 2천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할 거란 계산이 나오고, 심지어 기아가 출시를 예고한 전기차들도 죄다 가성비를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생산되고 수입되어 판매될 이코녹스 EV가 과연 가성비를 얼마나 강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이면 요즘 전기차 시장에선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냥 한국 시장만 봐도 제조사들이 가격을 더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 EV데이에서 기아가 발표한 차들 있잖아요. 이 차들이 출시될 때쯤에는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내년이면 전기차 보조금이 더 줄어들 거고 구매 보조금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취지로 갈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구매 보조금이 아주 장기적인 취지는 제조사들이 더 이상 구매 보조금 없이 차를 팔아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표시 가격 자체를 내리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누군가 가격을 내릴 거고, 이렇게 내려간 가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쟁사는 또 가격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엔 특히 중요한 이유가 현재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겠다면서 예정에도 없던 할인 보조금을 추가로 주고 있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내년 구매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보조금이 더 크게 줄어든다고 체감할 겁니다. 이것도 문제란 겁니다. 보조금이 더 크게 줄어든다고 체감한다는 건 전기차가 더 비싸게 느껴질 거란 거고, 이거 대신 넘어갈 하이브리드 차도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환경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보레도 한국 판매 시장이 중요하고 글로벌 시장에선 테슬라하고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싶다면 이코녹스 EV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미국 현지에서 테슬라와 경쟁하는 것부터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